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중의 하나인 제프리 슈미드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지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소가 고무적이라면서도 물가 압력이 추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화 정책 경로는 경제 데이터와 경제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7월 고용으로 회복력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건전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토마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은 총재 또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닌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실업률 4.3%와 인플레이션 2.5%는 정상으로 보이는 일련의 수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며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해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며 고용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초 연준이 노동시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75bp의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입장을 바꿔서 연준이 현재로서는 긴급 금리 인하를 시행할 필요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4%까지 내리길 바란다고 발언의 수위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미국 경기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이 확장세로 전환했다는 소식과 함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와 상반되는 지표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달 8일 허리케인 베릴의 상륙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커진 지역인데요. 텍사스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베릴이 상륙한 주인 지난달 둘째 주 25,723명으로 갑자기 뛰어오른 뒤 그 다음 주에는 약 3년여 만에 최고치인 31,685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2주 연속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양호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주요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그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는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6%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한 미국의 3분기 GDP는 잠재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2.9%로 또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폭락을 했었던 미국 증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인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5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 약세가 확인됐습니다.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응찰률은 2.36배에서 2.31배로 내려갔고 금리는 4.23%에서 4.314%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자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5% 올라 3월 이후 6달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8% 떨어지면서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22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예측치인 마이너스 0.9%를 소폭 상회하면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는데요. 외신들은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 내 수요 회복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예비치와 동일하게 나왔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9% 오르며 6월치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통계청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안 놀랐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들 걱정도 네, 또 한편도 기대도 하시겠죠. V자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또 다음 주에 CPI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그 잭슨홀이 있단 말이에요. 잭슨홀 미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어느 정도 걱정과 근심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생 마스터님이 이번 주에 있었던 폭락 장세에 있어서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해선시대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전략 짜야 할지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안도감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39분경에는 18,528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양봉과 음봉이 또 번갈아서 나와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34% 정도 하락한 18,4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호주 자산운용사 맥쿼리가 주장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en carry tremors should become less pronounced in coming days. 즉, 최근 금융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변동성은 시장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서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채권시장 변동성을 추적하는 무브 지수는 110 이상으로 치솟았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25에서 50 사이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소들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향후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채권의 스프레드가 9에서 10%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역사적인 평균인 12%보다는 낮다며 현재 혼란은 곧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마스터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폭락 장세,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이 얘기는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해선시대 전신에서 네. 다들 관심 없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NK 트레이드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일본이 금리 올린다고 그때부터 슬쩍 그 속된 말로 입질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안 된다고 말을 했었고, 뭐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네,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2년 내내, 아니, 올린다고 2년 내내 막 엄포를 주고 있는 건 작년에도 엔화가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었다가 참 재밌는 건 이 상황이 지금 데자뷰처럼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좀 눈치 없죠. 눈치 없습니다. 눈치 없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엔캐리, N을 운반하다. N을 어디다 투입을 하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1% 예를 드는 겁니다. 1%대 엔화 대출을 받아서 5%대 미국 쪽으로 상품을 집어넣는 거죠. 네, 환차를 감소하더라도 이익이 남으니까 3% 이상은 남으니까 3%라 그러면 애게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1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억, 1000억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뒤에 공짜가 막 붙겠죠. 네, 그런 걸 감안하는 건데 중요한 건 밑에 하단을 받치는 금리가 올라왔죠.
네, 그리고 9월 달엔 금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럼 이게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환차가 또 빼야죠, 환율 차이. 예, 그래버리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고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엔캐리와 관련된 증시가 관련해서 증시가 지금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미국으로만 갔을까요? 아니죠. 여기저기 다 갔습니다. 다 갔고 거의 유럽 빼고 다 갔다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라앉았죠. 네, 그러면 이게 진정이 되느냐? 진정이 됐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그 일본 총재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더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9월 달에 내리는데 이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어 그러는데 갑자기 일본이 올렸죠? 이게 좁아들었다가 더 올릴 수 있어 그럼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그냥 바로 네,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 돈을 빨리 일본으로 넣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환율도 안 좋은데 빨리 넣어야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뭐가 청산이 됐느냐? 선물이 청산된 게 아닙니다. ETF 쪽이 많이 청산이 됐었고 ETF 아시죠? 예, 온갖 그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나스닥 100도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 100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나스닥 기업의 100개 그 지분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겁니다. ETF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2차전지 ETF 그러면 다 있죠, 거기에. 어지간한 그 기업들 다 있습니다. 예, 2차전지 ETF를 매수를 하면 거기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다 주식을 매수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빼버리면 대거 청산이 나는 거죠. 네. 강제로 이제 밀려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이번에 낙폭이 더 컸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JP모건에서 말을 하는 건 한 70~80% 정도 정리된 것 같다. 예,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네들이 그걸 다 세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된 것 같다. 나머지 20~30%는 뭐냐? 미처 못 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엔캐리는 기관도 하지만 개인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일본 증시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런 버핏도 합니다. 일본에서 가져다가 미국에다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상사를 투자했거든요. 상사를 투자할 때 미국 달러를 투입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 대출받아 투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를 한 거였습니다. 그만큼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있었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에도 있었고 꼭 이제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피봇이라 하면 막 이제 쪼이던 걸 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금리 인하를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고 뭐 2번씩 한 나라도 있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와서 남들 다 내리는데 우리는 올려야 되겠어. 예.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과연 일본 단독으로 결정했을까요? 예,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일본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래에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자국에 피해가 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예, 과연 옐런 장관이 몰랐을까요? 옐런 장관은 속된 말로 그 구렁입니다. 10단도 아니고 100단 구렁인데 과연 그분이 몰랐을까요? 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선거로 이제 가는 거죠. 음모론은 지금 교체가 됐죠, 해리스로. 근데 해리스한테 뭔가를 심어줘야 되는데 심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난세의 영웅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딱 타이밍도 맞죠? 네, 지금 8월 중순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통령, 부대통령 후보를 확정한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뭐 내비둬도 증시가 뭐가 되든지 간에 네, 어차피 뭐 우리는 금리를 내릴 거고 일본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철회할 거고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음모론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음모론에 당한 거냐?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음모론이니까. 근데 이게 앞뒤가 다 맞겠죠. 일본이 과연 단독으로 금리를 올렸을까?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엔캐리가 마무리가 되면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좀 다른 얘기가 펼쳐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낮은 지표가 나오는 걸 다들 좋아하고 환호했잖아요. 네, 점점 낮은 지표, 안 좋은 지표를 배드 이즈 굿이라고 막 좋아했단 말이죠. 네, 그랬던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번 패닉 때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공포. 공포고 이 공포는 가셔지겠지만 뭘 보고 그럼 가셔지겠냐? 이제부터는 굿 이즈 굿입니다. 굿 이즈 굿.
네, 한마디로 좋은 지표가 나와야 예, 경기가 그러니까 주식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바뀌었죠, 입장이. 이제껏 이제 연준에서 했던 건 물가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됐던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지표, 예, 더 안 좋은 지표, 더 환호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 지난주에 보셔도 아셨다시피 실업률이 4.3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4.1이었나요? 4.3이었, 4.3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는 좋아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안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입장이 달라요. 예, 뭐 냅둬도 인플레이션 잡힐 것 같고, 근데 경기 침체 이제 경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경기, 예, 경기가 망가지면 이제껏 속된 말로 헛짓거리한 거거든요. 예, 물가 낮추면 뭐 합니까? 경기가 박살나면 또 다시 부양을 하려면 돈을 퍼부어야 되는데 더 퍼부어야 되면 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2008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그냥 금리를 바로 0%로 내려버린 거죠. 중간 과정 없이. 그건 잘한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예, 키웠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기를 뭐 예,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치해둔 파월,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유도한 파월 막 이러면서 예, 역사적으로 가문의 이제 예, 그 수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들 말한 게 뭐죠? 금리를 지금 당장 내려야 된다. 보면서 다들 겁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보면서 저 제정신인가 그 생각도 했는데 경제학자인 저도 저기 제정신인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온라인 상태에서 바로 내리면 이 간격이 더 줄어들어서 네, 더 줄어들어서 더 판대니까요. 그러면 지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NKD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밑바닥을 들었는데 위에를 내리면 이 차이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여지가 지금 다들 한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미지수가 된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네, 미지수가 된 거고 근데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금리를 내리는 거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실업률 발로 인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하는데 다들 물으시더라고요. 묻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표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지표를 봤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보도록 하죠.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디죠? 고용이 예, 여기서 4.4 여기서 ISM 네, 여기에서 고용 지수 여기에서 사람들이 획가닥 한 거거든요, 이게. 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네,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안 좋다.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게 나왔죠. 비제조업. 미국은 비제조업이 더 중요하죠. 서비스와 예, 서비스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50을 넘었습니다. 이게 딱 이거 하나 그어드렸거든요. 무료 공개 방송 때 이렇게 됐습니다.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네, 경기 살아있네. 죽지 않았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있죠. 또 밑으로 내려보면 네, 또 있습니다. 예, 여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이게 신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누차 말씀드렸죠. 연속은 일단 둘째 치고 비자발적으로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줄었네. 옛날 같으면 지금 거꾸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퇴직을 하시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직을 하시든 예, 그 실업수당 청구하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번 주에 발생된 게 지난주에 발생된 게 신규, 2주 이상 발생된 게 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줄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예, 저희 공부방에 계신 가족분들한테도 더 올라가겠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투매입니다. 투매. 예, 한마디로 우리가 물렸을 때 어떻게 되죠? 올라오면 정리합니다. 예, 물렸을 때. 사람들이 진정이 안 되면 내가 100에서 샀는데 80을 갔어요. 아니면 50을 갔어요. 지금은 50을 간 형국이죠. 근데 올라오면 90, 100이면 그냥 정리를 합니다. 예, 인간의 본연의 심리거든요. 예, 근처에 왔을 때 정리하는. 이제 강심장이다. 난 인생 걸었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예,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정리할 걸. 네. 근데 여기서 적어도 절반,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본전했을 때 절반을 정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정석이죠. 네, 그럼 정리를 합니다. 이게 위에서 대놓고 정리를 하면 상관이 없죠. 네, 이게 그러니까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왔을 때 시장가로 매도를 때려버리면 예, 주저앉습니다.
네, 그래서 V자로는 힘들다고 보죠. 이건 당분간 멈출 겁니다. 여기서. 그럼 다음 주로 보죠.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게 뭐죠? 예, 수요일 날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뭐가 관건이냐? 여러분들은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 것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낮게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높게. 지금 골디락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심을 하려고 그러면 나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껏은 우리는 뭐냐? 이게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야 올라간다고 봤었거든요. 예, 올라갔었죠. 안 좋게 나와야. 배드이즈 굿이니까.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거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높게 나와야 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장은 변덕이 심하니까 네,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죠. 나 살아있어를 좀 보여줘. 이겁니다. 나 살아있어. 나 죽지 않았어. 네, 그걸 보여달라는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CPI가 높은 게 좋은 거냐? 어차피 인류 역사 이래로 인플레이션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은 경기 침체 공포였고 네,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고 네, 뭐 나락을 갈 수도 있다. 그런 공포였고 근데 그게 극복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안도를 주고 있죠. 안도. 야, 지표가 괜찮아. 살아있어. 네, 살아있어. 이제 살아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살아있어를 보여줘야 시장도 아, 살아있구나. 그럼 저점 매수네라고 덤벼드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 이제 예,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역사적으로 아 이게 참 제가 네. 아닙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 이게 제가 집에 있는 걸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지금 보도록 광고가 하죠. 나왔는데 지금 광고를 열심히 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단축키가 계속해서 설명을 겹치나 봐요. 해주실 텐데, 네. 아 그런데 마수님 네. 이 시점에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그렇다면 증시의 V자 반등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힘들다고 봐야죠. 아, 네. 네, 그 불가능.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모멘텀은 이 지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는 파월이 예. 뭐 하겠다 아니면 뭐 예비 후보가 뭘 하겠다. 네, 지금 바이든이 후보였으면 바이든이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 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아니면 뭐 경기 지표로 이제 뭐라 그럴까 싹 밀어 올릴 수 있는 건 꾸준한 데이터가 쌓이고 뭔가 한 방이 떨어져야 올라가는 거지. 네. 3월 19일 전 날짜 있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19일 그때 그때 밀어 올린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코로나 그 안 죽어 그걸로 올린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금리를 0%로 내리면서 네 모든 유동성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럼 마찬가지로 뭔가 획기적인 한 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엔캐리 때문에 금리를 한 방에 낮출 수도 없습니다. 이 격차가 더 줄어드니까 예. 당연히 청산하겠죠. 그러면 차트를 네. 잠깐 볼게요. 예. 이게 키움 차트로는 좀 힘들어서 네, 이게 네, 트레이딩 뷰입니다. 예,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다 움직입니다. 네, 이제 로그인 해야 되는데 예, 로그인하기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고점입니다. 증시 고점. 지금까지 떨어진 게 여기 보시면 한 17% 정도 떨어진 겁니다. 17%. 네, 17%. 이 정도 떨어진 거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냐면 한 요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8월 2일. 8월 2일이 얼추 저점인 걸로 봤어요. 금요일 날. 네, 원래는 이 정도였죠. 원래 이 정도였습니다. 한 10%, 11%? 네, 이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한 번, 많으면 두 번 나오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네, 12%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예, 보시면 키움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 정도까지 예, 내려올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정도까지. 예, 그런데 블랙 먼데이라고 여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 예, 보시면 여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예, 올해 4월 며칠이죠? 4월 예, 22일. 이 자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얼추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죠. 네. 아, 더 이상 폭락은 없을 것 같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 네, 한마디로 일본이 또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금리 올려야 되겠어요.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네, 지금 민폐라고 다 오죽했으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라고 총재가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걸 수습을 부총재가 했습니다. 네. 얼마나 창피하면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다 흔들어 온 거잖아요. 눈치 없이. 제가 여러분들 살면서 나쁜 사람, 그러니까 좀 성향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들 그러려니 하거든요. 아, 쟤는 원래 그래. 그러는데 좀 눈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뒤에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쟤는 왜 그때 그런 말 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는 원래 그래. 근데 갑자기 눈치 없는 사람, 되게 착해. 근데 눈치 없는 사람이 와서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들 좀 싸해지면서 좀 뒤로 가서 야 쟤는 왜 저러냐 도대체 매번. 그게 지금 일본이죠. 그러니까 총재가 나와서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총재가 수습을 한 건 자기도 민망했다. 자기도 욕먹을 짓 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쯤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V자로 말아 올리기에는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한동안 박스를 치는데 박스는 여기 제일 뚫기 힘들었던 122평선이죠. 이 자리. 이 파란색이 122평선입니다. 빨간 옷 파란벌 파란색 122평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자리가 일목균형표의 바닥하고 구름대 하단하고 겹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 교육반에 계신 분들하고 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칩니다. 보통 그래요. 만약 여기 뚫린다 그러면 여기 긴 선 여기 있습니다. 첩첩산중이죠. V자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막 5%, 7%씩 지수가 상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떨어진 게 지금 고점이 마이너스 0.9, 저점이 마이너스 6.5,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마이너스 5.6%. 이거 한 방에 지금 다들 기절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거 한 방에. 그런데 이게 월요일이었단 말이죠. 이 꼬리를 말아 올린 게 제가 화살표 딱 그어드렸던 올라가겠네요. 그 뒤로 쫙 올라간 거예요. 쫙 올라갔다가 이거 다 말아 올릴 뻔 했다가 다 내린 거거든요. 그 내린 이유를 설명드렸죠. 올라오니까 팔았다. 일단 본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팔았다. 무서우니까 팔았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겠죠. 그 다음날 수습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자라를 보고 먼저 놀랐는지 소뚜껑을 보고 먼저 보고 놀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그냥 보고 놀랐다. 올라오면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V자는 쉽지 않다.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할 사람조차도 유보를 하겠죠. 저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럼 좀 더 기다려볼까라고 하는데 지금 모멘텀이 없잖아요. 자연 지표, 확실하지도 않은 자연 지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매월 발표되는 지표로 본인이 판단하기 힘든 거죠. 기관들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죠. 눈치. 분위기. 지금 뭐 나락가는 분위기인데 나는 매수를 받겠어. 막 용감하게. 그러시면 안 되죠. 분위기는 동참해야 되는 거고. 이게 122평선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뭐 주식이든 뭐든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월요일 날 아침 10시, 저녁 10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공부방에도 하고 그다음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건 뭐 제가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꽤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리포트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가 뭘 알아? 제가 보시는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하니까 말을 하는 거고 과거의 데이터들 지금 여기서 다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 말로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개 방송이나 온라인 강연회 같은 데는 설마 높으신 분들이 보겠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이거는 방송이란 말이죠. 그래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무슨 데이터를 쉽게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는 리포트는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료 결제를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살짝 뭔가를 해드리려고 큰 소용돌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 우리 공부방이 다들 많이 배우셔가지고 수익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법, 그다음에 대처하는 법, 지표 해석하는 법 그런 것들은 무료 공개 방송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하락장이다. 좀 모르시니까 하는 말이고 GDP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경기 침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겁니다.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경기 둔화,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그 수축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둔화냐 수축이냐 침체냐 그거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느냐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경제 위기는 GDP가 역성장 아닌 경제 위기예요. 코로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닷컴 버블 그런 게 위기, IMF 위기, 아시아 금융 위기
거꾸로 성장, GDP가 마이너스라는 게 위기인 거고, 예, 지금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너 무식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침체, 이제 나락간다. 그런 분들은 아, 당신은 경제를 모르는군요. GDP가 플러스이면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GDP가 마이너스로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2.5% GDP 나오도 나왔죠? 2.5% 막 2.8% 나온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나락간다 그러면 아, 좀 많이 배우고 오지. 좀 불쌍한 표정으로 봐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거가 뭐가 터진다면 막 이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터져가지고 미국이 막 금융이 박살난다. 그럼 얘기는 완전 달라지는 거지만 블랙스완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고하지 않은 무슨 빅 이벤트가 터진다면 네, 그런 게 있지 않다면 지금 상황으로선 적당히 박스 치고 예, 지금 타이밍 봐서 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보여드렸죠? 17% 빠진 거고 경기 침체는 보통 한 20% 이상 빠졌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 예, V자로 꺾어서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아니죠. 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는 올라오지 못하고 지속이 돼야지 아,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크게 왔구나 하드구나 하드 랜딩을 할 수 하나 보구나. 그때는 GDP가 플러스여도 경기 침체인 거고. 네, 근데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이 상황 벌어졌다고 여기저기서 막 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유튜브 막 그러죠. 그분들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이거. 저도 작년에는 하락을 할 걸로 봤는데, 예, 근데 이거 다 막아냈죠. 연준이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AI가 다 막아냈고, 그럼 지금 다 막아낸 상태에서 이제 와서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네, 뭐 재작년부터 얘기했네, 기우제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예,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을 본다면 아직 GDP 살아있고 네, 모든 게 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크고 블랙스완급이 뭔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예,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되고 현금이 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 저가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패닉셀 하지 마세요. 네, 총알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또 기회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는 선물하는 입장에서 이거 만약에 손절 안 하고 버티셨으면 난리 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예,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나스닥 전략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럼 어떻게 보냐? 네, 저는 일단 뭐 중립이긴 한데 중립이 그냥 관망이 아닙니다. 그 관망은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관망은 아니고, 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이가 뭐냐? 예, 5일2평선, 10일2평선, 일봉상 5일2평선, 10일2평선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떨어지면 매수, 예,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좀 치시면 될 것 같아요. 900티 차트를 보도록 하죠. 보면 일단은 요 상황이죠. 요 상황. 현재는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박스 또는 이렇게 박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선 위에서는 550. 아니면 600까지 이렇게 박스를 좀 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심도 있게 좀 차트를 보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저께 우리 공부방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자리요, 요 자리가 일목균형표상 전환선 자리입니다. 전환선인데 중요한 건 평평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저점과 고점이 변하지 않은 이게 중간값이란 말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중요한 건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힐 거다. 예, 막힐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 그러니까 크게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 좀 확대를 할게요. 잠깐만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확대를 하면 요 사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사이가 일목균형표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지금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전환선과 11이평선 사이 또는 11이평선과 5일이평선 사이에서 박스를 칠 수 있고 그 박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일목균형표하고 플랜 ABC만 배우시면 익히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서 경제 시향을 들어보시고 또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매매 기법도 함께 가져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계좌를 바꿀 수 있고 또 나홀로 독립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폭락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완료되지 않는 한 또 9월에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치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증시 추이에 대해서 뭐 더 이상의 폭락도 없겠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하는 V자 반등도 큰 모멘텀이 없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당분간 일본 기준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사이에서 움직일 예정이라고 보셨고요. 따라서 이 사이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현재 상황과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허생 마스터님이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매 일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꾸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주고 계신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런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네.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은 어떤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플랜 AB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영매매 안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랜 ABC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들었는데 별로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이제 플랜 B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공모방에 계신 분들께서 막 수익을 잘 내고 계시고 차트를 보더라도 이빨 꽉 깨물고 이빨 어차피 한번 이빨을 깨물어야 됩니다. 진입을 하려면 네 진입을 하는데 무슨 로또도 이빨 깨물고 사야죠. 아 이거 날리면 어떡하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진입도 이빨을 꽉 깨물고 성공해야 돼. 아니면 손절이야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네, 그 망설이다가 쭉 날아가 버리면 아 들어갈 걸 하다가 내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방향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빨 꽉 깨물고 들어갔는데 수익이 좋다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플랜 A는 네, 그냥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 네, 골든 크로스입니다. 우리는 허생 차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삼각형이 빨간색 삼각형 네, 뜨면 골든 크로스 여기 검은 전환선이 네, 2평선을 말하면 굳이 말한다면 5이평선이나 12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준선 이렇게 위로 뚫었을 때 이게 한 22평선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골든 크로스 아시죠?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 자, 검은 선이 밑으로 뚫으면 데드 크로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준선 이 핑크색 지지라는 부분하고 이런 데 지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앤스팬 2 구름대 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대 지지까지. 그래서 골든 크로스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데 평평한 데에서는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지지를 받을 때 잡아채서 위로든 아래로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플랜 B가 이게 이제 화끈한 거거든요. 화끈합니다. 바로 결론이 납니다. 플랜 A는 이건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파동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플랜 B는요. 플랜 B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폭발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갈 때 들어가는 겁니다. 화끈해요. 가든지 말든지. 플랜 A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다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좀 뭐 이렇게 횡보를 그었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일목균형표에서 보면은 대충 시간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캔들을 카운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갈지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돌아서 올라갈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플랜 B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캔들이 구름대를 뚫을 때 여기서 뚫을 때 위로 뚫으면 여기 후행스팬이라고 캔들을 그대로 따라다니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도 같이 위로 뚫으면 같이 뚫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구름대가 다 이렇게 다르게 생길 수 있어요. 좌우가. 그럴 때 둘 다 뚫었을 때 마지막에 또 후행스팬이 나중에 뚫으면 후행스팬 기준, 캔들이 나중에 뚫으면 캔들 기준. 그래서 위로 뚫으면 매수, 밑으로 뚫으면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이제 들어가면 막 500티, 1000틱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까 6%, 7%가 빠졌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몇 포인트가 빠졌나? 700포인트면 2,800틱이고 맞죠? 2,800틱. 1,0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4,000틱이 빠진 겁니다. 초반부터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반에만 들어가도 막 500틱, 400틱이 나옵니다. 네, 100포인트만 먹어도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플랜 B, 나스닥에서 플랜 B가 아주 끝내주죠.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은 힘이 없을 때 왜 안 가? 막 그러면서 말이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 왜 안 가? 내가 들어가면 왜 안 가? 막 그러고 계시면 안 되고 힘 좋을 때 본장 때 들어가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건 C죠. 네, 구름대가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바뀌었는데 한마디로 이게 빨간색, 분홍색이 양운이죠. 매수의 힘, 양운인데 여기서 분위기 바뀌었는데 별표는 우리 띄워줍니다. 분위기 파악하라고 제대로 하시라고. 빨간 별이 떴는데 나는 매도 칠래. 분위기 눈치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의문이 뜨면 캔들 입장에서는 파란색 별을 띄워줍니다. 허생 차트에서는 띄워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매도를 쳐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지지가 더 좋아 매수 받을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은 우리는 이대로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꽤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이게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매매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호가창이 한 30개씩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려드리면 이게 HTS면 현재가가 여긴데 현재가가 여기인데 호가창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가 요 안에서 움직이면서 호가창이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현재가가 1, 2티고 고정을 했는데도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화요일 날은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480티 그냥 한 방에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물론 이게 이때 화요일 날 이게 워낙 위아래로 튀니까 우리가 좀 컷이 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 만회했어요. 다 만회하고 수익으로 다 만회를 했었고 한 번 컷 나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뭐 원칙만 있다면 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우린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 진입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저항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 갈 걸로 보고 원래는 이게 제가 120, 130 요 라인까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씩 꺾어지니까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때 화요일만 하더라도 위아래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포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못 잡았죠. 워낙 빠르니까. 못 잡다가 여기서 잡아서 다시 60틱을 내고 또 여기서 잡아서 한 거의 70틱 가까이를 냈습니다. 매수로만 낸 거죠. 그 화요일 날 매도 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올라갈 걸로 보고 매수를 받았던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18,000 초반에서 저점 잡았어요. 잡긴 잡았고 잡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더 먹으려다가 컷이 나간 거고 그리고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막 따라가면서 그래서 왜냐면 호가창이 벌어져 있으니까 현재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시장가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분위기가 코로나 때 제가 생각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때리면 시장가인데 여기다 때리면 여기서 잡혀요. 여기서 잡혀도 이게 한번 훅 내려면 손절인 거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정리한 이유는 있죠. 우리 필살기 자리 그런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말고 다른 때를 본다면 목요일 어제죠. 어제입니다. 어제도 여기서는 이제 매수 매도를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만 이루어진 얘기냐면 이렇게
31분부터 한 39분,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나만의 기준이 없이 내동 매매 올라가니까 매수 잡고 내려가니까 매도 잡으면 다 털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네, ABC를 썼죠. ABC를 썼고 네, 여기서 매도를 쳤고 매수를 받았죠. 구름대 하단에서 매수를 받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준선 또는 구름대 하단에서 매수를 받는다. 아니면 또 기준선 또는 구름대 상단에서 매도를 친다. 그래서 여기서 70틱 정도 가져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수를 받았죠. 여기서 매수를 받은 겁니다. 매수를 받았고 여기는 매도를 친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준선 또는 우리 차트 기준선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매도를 쳐서 여기 전환선까지 끊어서 간 겁니다. 결국은 다 알려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골든 크로스 때 들어가야 돼 해놓고서 자기는 위에서 매도 치고 있거든요.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서 왜 위에서 매도를 칩니까? 그러면 뭐 설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플랜 A, B, C를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방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PDL이 있습니다. ADX를 쓰는 거, PDL까지 섞어서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뭐 이평선 매매가 됐든, 일목균형표 매매가 됐든, 아니 뭐 ADX 매매가 됐든, 아니 볼린저 밴드 매매가 됐든, 거기다 필터링을 하나씩 더 보조지표를 추가하면서 하나씩 더 한다 그러면 그것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한마디로 볼 수 있다면 승률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계속 걸러주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조지표를 막 뭉탱이로 띄워가지고 캔들도 안 보일 정도로 띄우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정도. 여기 보면 MACD랑 BII라는 지표가 있고 여기는 ADX가 있습니다. 이 정도 띄워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교육 자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닙니다.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코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코인이 어제죠? 실제로 매매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플랜 B로 날아간 겁니다. 여기 플랜 B. 여기서 구름대를 뚫었죠?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기서. 휘잉스팬이 뚫었을 때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쭉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 여기에 이 휘잉스팬이 캔들을 닿을 때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한번 파동이 나오면 어저께 11시 넘어서 이 플랜 B로 들어간 거죠. 플랜 C도 있습니다. 구름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자리죠. 이런 차트에서 바뀌는 부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매매하시고 보시기 편하게 다 도식화, 뭐 별표,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들 정말 많으셨는데 다음 주는 좀 이번 주보다 덜 할 겁니다. 진정시키시고 여러분께서도 뭐 공부하시고 또 나락갔네 어쨌네 그런 얘기에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 얘기는 역사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파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더 섭외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드렸던 말씀은 다 애널리스트들 그것도 A급으로 스페셜까지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서님의 안정적인 수익의 비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매매 기법인데요. 내 매매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CPI 발표가 또 둔화되었다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면 이제는 CPI가 오히려 올라가야 또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놓아주셨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또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 경제를 살펴주셨는데요.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확장되고 있고 GDP도 역성장하는 상황은 아니니 경기 침체 우려는 접어두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의 급락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것이며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8월 5일에 저점은 나온 걸로 보이지만 V자 반등도 강력한 모멘텀 없이는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당분간 일본 기준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